갑자기 택배가 왔네요. 아주머니가 이제 계셨을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마음의 이제 병으로서 이제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게임만 하고 뭐 그런 이제 오빠인데, 오빠 목에 약간 이렇게 그냥 수포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게 좀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오빠가 이제 햇빛을 안 보고 자꾸 이제 컴퓨터만 하고 뭐 밤낮이 뒤바뀌고, 그래서 여기 이제 피부도 안 좋아지고 하는구나 싶어서 오빠 보고 이제 가보라고 했는데, 오빠가 이제 병원도 안 가니까 그렇게 좀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정수기 아줌마 계셨을 때 전화가 오셔서 지금 거기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봐라. 가서 이제 오빠 상태가 그러니 좀 대신해서 약을 처방받든지 아니면 주사를 놓든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순종이구나 싶어서 정수기 아줌마하고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 되는데, 또 수요일은 또 병원이 일찍 닫아요. 그래서 이거 오전에 바로 갔다 와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죠. 다행히 문은 닫지 않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이제 제가 이제 참 그 의사 선생님께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간호사 선생님께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복음을 전했고, 간호사 선생님 두 분도 복음을 전한 상태였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뭔가 인사도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저희 아이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를 좀 불편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병원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도 하필 그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 한번 가보지 하면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사정을 좀 말씀드렸죠. 뭐 규칙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죠. 의사 선생님께 가서 오빠가 그 목이 이렇게 이제 수포 같은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설명을 이제 들으시니 설명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구나 싶어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이제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뭐 오빠한테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폰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오빠한테 진짜 막
사진이라도 찍어서 와야지. 진짜 나도 센스가 없게 그냥 다짜고짜 막 얼굴 들이대면은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겠나 싶어서 제가 이제 오빠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진 지금 찍어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간호사가 지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사진을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죠. 오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좀 사진 좀 보내라 하니까 오빠가 되게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그래서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오빠를 기다리게 됐고, 좀 그 간호사도 졸지에 이제 기다리게 됐죠. 다행히 뒤에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래도 오빠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하면서 다시 의사에게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좀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게 1년 이상 됐고 뭐 아프진 않고 살짝 간지럽고 그래서 이게 뭐 대상포진 같지는 않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처방을 안 해주시려고 자꾸 하시길래 뭐 저는 어차피 어머니가 순종을 하라고 하시니 그냥 간 거죠. 가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또 호들갑이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의 그런 직원분들은 불편하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본 거죠. 가봐서 굳이 막 약을 안 이렇게 처방해 주시려는 거, 왜 약을 안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싶어서 제가 이제 한번 갔다가 사진이 없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의 시간을 좀 뺏은 거고, 약 처방을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또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간호사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 처방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2번이나 이렇게 좀 진상 손님처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병원 바로 맞은편에 또 붕어빵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니 마음이 좀 또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뇌물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좀 감사한 것도 있고 시간 내준 것도 있고 감사해서 그런지 제가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정말 적은 금액으로 딱 한 사람당 한 몫만 되게끔 그렇게 붕어빵을 사서 그 병원에다 드렸죠. 약간 이 성경책에 그 불의의 돈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분들과 소통하고 또 뭐 점심 다가와서 또 간식을 챙겨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어쨌든 저는 뭐 항상 받는 것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저도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뭐 감사함의 그런 선물 이런 것을 한번 해보니까 기분은 뭐 썩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부담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꾸 선물을 주나 봐요. 저는 뭐 그런 처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거는 저 자신도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영상에서는 진짜 입이 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밥 먹는 게 힘들었는데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나니까 입이 좀 잘 벌려지더라고요. 입이 잘 벌려져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수기 아줌마가 오시면은 이 영상을 찍다가 끊다가 또 아이 하교를 하고 와서 저 혼자서 영상을 또 이어나가야 되는데 또 밥은 또 언제 먹고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저희 아이가 오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서 일찍 조퇴를 시키고 이제 정수기 아줌마를 맞이하고 또 병원 볼일까지 보고 이제 겨우 제가 이제 밥 먹는 것까지 영상으로 찍어서 생각해보니 제가 걱정하는 걸 하나님께서 덜어주셨구나. 아이가 지금 집에 있으니 느긋하게 영상을 찍으면 되잖아요. 중간에 뭐 영상을 찍다가 또 어린 친구들이 학교 올 거냐고 뭐 전화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마음은 굉장히 여유롭네요.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토요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그 어린 친구 3명이 이제 저희 가게에 놀러 왔죠. 놀러 와서 뭐 이모가 다 그냥 웬만하면 좀 더 새로운 친구일수록 더 있는 그대로를 봐주니까 그 친구들이 막 이게 사기가 막 높아진 거죠. 그래서 정말 막 정신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에게 편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뭔가 놀면서 막 이 책상이 이렇게 깨끗한 책상인데 그거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막 굉장히 정신없이 막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옆집에 그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먹을 간식들을 사서 여기서 먹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를 좀 반복하더라고요. 신상 그 아이스크림이 복숭아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굉장히 보기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3개를 사와서 그 애들끼리 먹는데 이제 저희 애는 뭐 제가 허락을 해줘야지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안 하니까 아이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끼리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랬었는데 저희 애도 얼마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준다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시무룩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너는 밥 먹어라 하면서 밥도 챙겨주고 밥을 이제 또 먹더라고요. 먹는데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계속 시치미를 뗐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오빠 거니까 있다고 하면은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 거니까 그냥 이거는 오빠 거니까 없는 셈이다. 그런 마음에 이제 없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들이 이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자꾸 이제 편의점에 가서 사 먹기를 반복했었죠. 그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좀 한참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그날은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다 사 먹고 오만 간식을 다 사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아이는 뭐 먹는 거라고는 밥뿐이 없고 뭐 가게에 있는 간식밖에 없으니 마음이 좀 제가 저희 아들에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번 더 편의점에 갔을 때 제가 웬만하면은 그 친구들이 다 집에 귀가하고 아이에게 좀 참으라 하고 아이스크림 주고 싶었는데 아이가 자꾸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이거 아이스크림 저희 아이가 이렇게 손에 쥔 거 보면 친구들이 한마디씩 할 텐데 이런 걱정은 됐는데 그걸 만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그 친구들이 편의점 갔을 때 저희 아이에게 쥐어줬습니다. 쥐어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맛있게 먹으니까 그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오고 이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이네 하면서 행동대장이 본인이 자기가 아이스크림 찾았을 때는 이모가 없다고 하더니 아이스크림 있었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이 굉장히 당돌했습니다. 왜냐면은 분명 이모가 없다고 했잖아. 왜 이런 얼굴 없다고 했는데 왜 있죠? 그래서 저도 질 수가 없어서 눈을 피하지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냥 이거는 오빠 거야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아이스크림을 지킬 작정으로 이거는 오빠 거야 하면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대장이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빠는 오늘 하루 종일 뭐 안 사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가 좀 이해를 해주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동대장이 그 말을, 제가 한 말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동대장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만 아이스크림 줘서 네가 마음이 안 좋지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오늘 너희는 많이 먹었지만 오빠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간식 같은 거 못 사 먹었잖아 하면서 네가 좀 이해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룰을 좀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한 번씩 제가 사람으로서 룰을 깨면 이 친구들이 정말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요런 표정을 항상 짓고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뭐 여기서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뭐 어른 눈치 안 보고 뭐 공간 눈치 안 보고 해도 되는 장소라서 제가 또 그렇게 또 그렇게 길을 들였고 그래서 막 뭐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가게에 자주 오지 않는 그 친구도 저랑 굉장히 코드가 맞더라고요. 노는 코드가 맞아서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이쪽 큰 책상에 와서 같이 손글씨 쓰자 하면서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림 그리자 하면서 이모가 지금 물감 이거 다 풀어놨는데 같이 하자. 너 왜 계속 저기 작은 책상에 가서 너 혼자 그리고 있니?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은 굉장히 재밌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도 이렇게 쓰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 관심 없는 그 행동대장이랑 지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다가와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구경도 하고 뭐 글씨도 써보고 그렇게 좀 재미있게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들이 한 3시쯤 돼서 바깥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가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가자고 해서 그래 하면서 약속을 했고, 제가 그 전에 잠을 좀 자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 온다고 뭐 소세지도 구워주고 막 주먹밥도 막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렇게 깔아주고 설거지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완전 다 진이 빠질 대로 빠져서 잠을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이렇게 이제 청하려고 했는데 잘 데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 책상 의자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그 위에다가 의자 위에다가 잠을 좀 청했죠. 이상하게도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 고작 한 20분 자겠다고 하니까 15분 자라 하고 막 장난도 치고 해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바깥에를 나가야 되니까 얼음물을 챙겼었던 것 같아요. 얼음물을 챙겨서 이제 근처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해서 뭐 여느 때와 같이 술래잡기 이런 거 하고 제가 항상 술래가 돼서 그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고, 제가 보통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제가 일부러 막 천천히 뛰게 되고 해서 잡히는데, 뭐 운동신경이 없어서 잡힐 때도 있는데 좀 잡혀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뭔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의 술래가 됐는데 그 친구는 운동신경이 진짜 좋습니다. 달리기도 빠르고 왠지 잡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힘껏 막 달리니까 행동대장이 보통은 잡혀야 되는데 왜 잡히지 않지 하면서 행동대장도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저를 막 잡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살벌하게 술래잡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겨서 너 진짜 무섭다 하면서 달려오는데 무서웠다 하면서 서로가 그런 또 스릴도 또 느꼈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많아서 또 장소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해서 거기서도 또 뭐 얼음땡 이런 놀이도 하고, 한창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유아들이 이제 이렇게 놀이터로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뭔가 우리만 좀 자리를 차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가방 같은 것도 이렇게 치워줬는데 도저히 더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래서 덥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물놀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날씨도 더운데 우리 이제 물놀이 하러 갈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가, 그 친구는 뭔가 물놀이 하자 하면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좀 같이 하자,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집에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까지 놀 친구인가 보다 싶어서 그 친구랑 헤어지게 됐고, 제가 이제 물놀이를 가야 되니까 뭐 돗자리, 수건, 뭐 물, 간식
이제 뭐 친구들도 다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 간식도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리어를 끌고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 행동대장이랑 질서를 지키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먼저 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이랑 가게로 다시 와서 짐을 꾸렸죠. 짐을 꾸리고 나섰습니다. 옷을 너무 베리기 싫어서 위에는 레시가드를 입었죠. 뭐 한창 더울 때 레시가드를 입으면 너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가을도 오고 하니까 좀 긴 옷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레시가드를 위에 입고 그렇게 이제 공원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제가 전화가 한번 왔었나요? 전화가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 물 나온 거 맞지? 하니까 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하면서 이모 언제 와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재촉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물놀이 거기 분수 나오는 그 공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만났고 저희가 가쪽에 돗자리를 깔았죠. 돗자리를 깔았는데 행동대장이 이모 올 거라고 음료수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마트에서 샀나? 아무래도 그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산 것 같은데 요구르트를 한가득 사놨더라고요. 그리고 뭐 젤리 같은 거 사놓고 이모랑 같이 먹으려고 샀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 너도 이제 조금 베풀 줄 알구나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도 이렇게 찍고 막 먹게 되었죠. 간식 먹게 되었고 간식을 다 먹으니 이제 저희 아들은 물놀이 할 생각이 없고 누우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자꾸 이제 오빠도 조금 옷 젖어 봐라고 좀 유도를 하니 오빠도 마지못해 이제 그 분수 나오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놀고 있는데 오빠가 자꾸 그 바닥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레시가드 입고 오늘 젖으려고 왔는데 나도 한번 누워볼까 싶어서 이렇게 누웠더니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앉았다가 누웠다가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고 좀 신기했나 봐요. 저 사람은 뭔데 저러지 좀 어른 같은데 그런 눈치를 주셨죠. 그래도 뭐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이제 아이가 누워보니 저도 누워보고 물도 맞아보면서 그렇게 즐겼고 금방 물이 꺼지더라고요. 잠시 쉬는 시간이어서 물이 꺼졌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분수죠. 분수 안에 물이 가득하게 있는데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전기가 통하니까 발을 담그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그 경고문을 받지만 몇 번 이렇게 물장구에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었을 때 어르신께서 거기 물 타면은 전기통 한다고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그런 긴장감을 알고 있으니 제가 얘기를 했죠. 물 담그면은 정말 지금은 괜찮지만 정말 사고는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온다. 정말 전기가 통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얘기를 했는데 행동대장이 자꾸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안 죽는 거는 맞지. 우리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금의 이런 육신은 죽지만 다시 이제 저희가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안 죽는다고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전기통에서 죽으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있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아무튼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죽는다 뭐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어떻게 하게 됐죠. 하게 됐었고 그렇게 이제 좀 앉아 있으니 저쪽 건너편에 또 돗자리를 깐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은 보이지 않고 아이들 무리인데 돗자리를 이렇게 깔고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남자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분수 쪽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 가면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이제 느끼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구나, 항상 복음을 염두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겠구나를 제가 좀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장소에 가서 놀았을 때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꼭 복음이 숙제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거는 복음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장소에 갔었을 때도 일단 누가 있는지 이렇게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름 무리들이 있었고, 이게 교회인데, 교회에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오는 건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수에서 그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행동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애들도 같이 놀면은 재밌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맞아 하면서, 원래 정말 새로운 친구 사귀어서 같이 놀면 진짜 재밌어. 이모는 그런 거 진짜 좋아한다 하면서, 이모는 학교에 갔었을 때도 다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친구들이 많아진 거야 하면서 제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그 행동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 진짜 한번 쟤네들이랑 놀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동대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너희들 교회 다니니? 하면서 물어보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는 내가 이제 우리랑 같이 놀래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얘기를 하고 돌아서고 물이 이제 분수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같이 놀고 있자. 그러면 저기에서 놀 친구들은 우리에게 올 거야. 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올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놀고 있으면 올 거니까 우리는 태연하게 놀고 있으면 돼. 이모가 그냥 가서 너희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우리랑 같이 놀래?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를 따라오는 듯이 하다가 다른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혼자 갔다 올게 하면서 그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 무리한테 갔죠. 가서 좀 말하기가 뻘쭘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수상한 아줌마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교회 다니니?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혹시
물 나올 때 우리 같이 놀래? 하니까 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딱 돌아섰죠. 돌아서서 다시 이제 친구 무리한테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그 남자 무리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쪽을. 그래서 얘들아 얘기하고 왔다. 우리가 물이 나올 때 한번 놀아보자. 저 친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오면 우리끼리 놀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이 나왔고, 물이 나오는 즉시 그 남자 무리들이 쭉 오더라고요. 다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같이 놀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술래잡기 할 건데 술래잡기 하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나이를 물어봤더니 행동대장이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보고 몇 살이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38이라고 얘기를 하니 일부러 장난치듯이 본인은 뭐 4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난친 애 얼굴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거기를 갔었나요? 그 장소에 갔었는데 그때 남자 3명이서 제가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복음을 전하고 같이 놀았던 그 친구의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얼굴 기억난다 하면서 야, 또 만났네 하면서 너 나 기억나니? 그 친구가 그때 저를 막 레슬링하고 막 그랬던 친구입니다. 힘이 굉장히 센. 근데 그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반갑다 하면서 막. 그 친구가 좀 번호를 좀 가지고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리고 우리 가게가 이쯤에 있다 놀러 와라고 했는데 번호까지 교환하기에는 좀 머뭇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참 이렇게 술래잡기를 했죠. 막 모르는 애들이랑 이렇게 접촉하고 그 저희의 멤버들도 같이 이제 그 친구들 술래잡기 하고 뭐 좀 한참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남자 무리 중에서 굉장히 어린 꼬마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땐 한 4살? 다섯 살은 아니고 한 4살쯤 돼 보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아이였는데 그 친구도 나름대로 술래잡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저에게 이제 제가 얼음 하면은 땡 해주고 막 옆에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시선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 무리구나 싶어서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술래잡기를 했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이제 끝이 좀 그런 거예요. 그 저희 어린 친구들이 자꾸 이제 걔네들이랑만 너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서 약간의 질투가 났었나 봐요.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는 처음부터 이제 같이 교류하기를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교류를 했는데 역시나 이모는 다른 사람에게만 더 마음이 쏟는다. 이런 게 딱 보이니까 질투심에 왜 이모는 우리랑 논다고 해놓고서는 쟤네들이랑 노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같이 놀면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랑 놀아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 너희랑 논다고 하는 거는 맞아. 하지만 이모 뭐 가게에도 이렇게 표가 있듯이 교회는 우리들만의 기대치를 위한 그런 축제가 아닌 거죠. 아니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쉼의 장소인데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모가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올게. 그 작별 인사하기 전에 이제 작별 인사하기 전에 이제 술래잡기가 끝나고 그 저희 무리 친구들은 이제 조금 따로 놀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술래잡기 하지 말고 이제 아이언그라운드를 하자고
그 예전에 저랑 레슬링 했던 그 남자애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둥글게 앉아서 아이엠 그라운드를 했죠. 그 친구는 그냥 이름을 좀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겠죠. 저도 이름을 묻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뭐 한 명씩 이름을 제가 이제 물어봐서 들으려고 하니 좀 잘 기억도 안 날 것 같고 해서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아이엠그라운드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싸 잘됐다 하면서 둘러 앉아서 이제 아이엠그라운드 하면서 누구 다 이름을 통성명을 했죠.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엠그라운드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지목해서 막 하면서 이제 인디안 팝도 하고 막 그렇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친구가 좀 이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한 명은 약간 혼혈인 것 같고 이게 말투가 약간 한국말을 살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 게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제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조그만한 친구, 그 4살짜리 친구도 제 옆에서 이제 아임그라운드를 했는데 그 친구는 나름대로도 뭐 아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잘 하지는 못했죠.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기 무리에 그 애 중에 이제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얘 동생이니 하면서 아 진짜 귀엽다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저희 무리 친구에게 갔었고 그 친구들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쟤네들끼리만 재밌게 노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작별 인사를 하고 올 테니 좀만 기다려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게임 한 번만 더 하고 올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게 됐죠. 그래서 다시 그 무리에게 가서 게임을 한 판 했나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죠. 친구들이랑 가면서 이모가 저 친구랑 같이 놀고 있어서 저 친구에게 가봐야 될 것 같다. 너무 즐거웠다 오늘 하면서 다음에 보면 이모한테 아는 척해 인사해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그라운드로 이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손을 잡아주면서 반가웠다고 이름 불러주면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그래도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각자 놀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무리끼리 이제 또 술래잡기를 하니까 저희는 뭐 좋았겠죠. 근데 그 남자 무리들이 되게 막 좋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헤어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자꾸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오는데도 저희가 이제 같이 합류를 하면 안 되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또 떨어져서 놀았는데 이제 큰 애들은 머리가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놀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4살짜리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얘를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행동대장도 보더니 이 친구 너무 귀엽다 하면서 막 동생을 귀여워해 줬었고 막 제가 가는 곳마다 그 4살짜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의 곁에 머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들어서 그 형에게 갖다 주고 갖다 데려다 주고 그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찡하더라고요. 너는 그래도 아직까지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 남자애들은 마음이 어떻겠니 하면서 좀 너무나 좀 아쉬운 정말 그 하루잖아요. 하루고 몇 시간 안 되는 거 참 같이 다 놀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창 물놀이를 하고 행동대장이 갑자기 그 근처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뜬금없이 책이냐, 너 책 싫어하잖아 하면서 그랬는데 저기 들어가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머리 이거 다 말려서 들어가야 된다. 그냥 안 들여다 보내준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이제 가게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옷을 갖다 달라고. 옷을 입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도서관에 가서 놀다가 집에 간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가게에 도착을 했는데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고 그 행동대장의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옷을 받아서 다 갈아입었는데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의 어머님은 좀 늦게 오셔서 그 친구가 그냥 어머니가 오셨을 때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간단한 간식을 먹고 있으니 그 아주머니께서 차를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 도서관에 갈 거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차를 탔죠. 차를 타서 저희 아들도 같이 타고 해서 도서관까지 또 태워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이제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에 열려는 있는데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뭐 1층이고 3층이고 불이 꺼져 있고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그 장소만 열려 있지 책을 볼 수 있는 곳은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찍 왔었어야 됐다 하면서 그렇게 좀 발걸음을 돌렸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줄을 잡고 내려오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거를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 날이 어두워서 그런지 그 기구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끔 잠궈놨더라고요. 그래서 놀 수 있는 거는 이제 높은 그 미끄럼틀밖에 없어서 그리고 여기서 또 술래잡기를 하자고 하니 한 판 정도는 했죠. 한 판 정도는 했는데 이미 뭐 너희들이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안 가고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제가 그때는 좀 뭔가 다시 율법 모드로 갔죠. 율법 모드로 가서 이모 한 번만 더 해요 하는 거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시소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막 너무 어둡다 보니까 폰에 프레쉬를 켜서 이렇게 미끄럼틀 타더라고요. 그런 또 재미를 좀 즐겼었고 아무리 봐도 이 장소는 너무 어두워서 놀다가는 아이들이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이가 자꾸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괜히 또 뭐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갑자기 노래방 가면은 아이들이 또 놀랄 텐데 좀 안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가 재촉을 하다 보니 진짜 가야 되나 이게 시험인가 가야 되는지 그냥 이게 정말 저보고 이제 거절을 하라는 그런 시험인지 분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갈 데는 없고 뭐 이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고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빙빙 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도 재촉하니 우리 노래방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요? 하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은 좋아하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오빠가 부르고 싶어 하는데 가야 되겠다 하면서 2,000원치만 부르고 나오자 하면서 각자 부르고 한 2곡 정도는 단체로 부르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향하는 길에 좀 더웠어요. 덥기도 덥고.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은행이 있는데 제가 저기 가서 좀 쉬자고 제안했을 때 들어올 것 같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얘기는 해봤습니다. 너무 진짜 더운데 저기 가서 좀 쉬자. 한 3분이라도 쉬고 나오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쉬고 있는데 뒤에 이제 ATM기를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5만원을 뽑고 싶은데 5만원을 누르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아하니 5만원 누르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20만원을 5만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뽑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셨어요 하면서 그러면 나가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 나가서 이제 카드를 빼서 다시 꼽아서 이제 하는 거죠. 하다가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훔쳐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 일부러 이제 뒤돌아섰죠. 이제 비밀번호 누르실 때는 뒤돌아섰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것을 다 하고 이제 제가 도와줘야 할 타이밍에 가서 20만원을 5만원으로 이렇게 누르면 5만원으로 다 하실 거면 요거 누르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또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거 복음 전할 타이밍인데 친구들도 다 있고 또 다른 손님 한 명 들어오셨는데 좀 사람이 너무 몰려있다 보니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 항상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랑 놀 때는 항상 복음의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인 것 같다. 우리가 더워서 뭐 더운데 여기 쉬러 오지 않았다라면 이분이 굳이 나한테 말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말은 걸은 것도 하나님께서 걸어주셨으니 얘기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나가는 찰나였죠. 문을 열고 나가는 찰나였고 사람이 한 명 뒤에 있었고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말을 했을 때 아마 이제 행동대장은 먼저 나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도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분위기 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날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했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고 과연 저희 아이가 노래를 부를 것이나 말 것이냐. 저희 아이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끝끝내 부르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 Yesterday라는 그 제목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는 생각나지 않는데 그 노래도 자극적이지만 또 바나나 차차는 또 저희 아이가 줄넘기 그 점프밴드라는 줄넘기 할 때 그때 학교에서 하계 할 때 그 바나나 차차 곡을 가지고 이제 그때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고무줄 너무 좋아해서 한참 고무줄에 꽂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한번 시험이 와서 저를 엄청 힘들게 했었죠. 그래서 두 곡 다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에게는 그래도 노래방이니까 노래는 불러야 되고
하나님 어떤 곡이 좋을까요? 그런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미 죄를 지었는데 또 뭐 하나님한테 어떤 게 덜 죄를 짓냐 이런 또 질문을 제가 좀 어처구니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나 차차를 제가 선택을 했고, 그래도 저희 아들이 점프밴드 했었을 때 들었던 곡이라서 제가 노래 부르고 있으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었고, 저희 가게에 보면 이제 핸드벨을 제가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이제 3명이 되면 그 핸드벨이 2개가 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게에 잘 놀러 오지 않는 친구가 왔었기 때문에 이제 핸드벨이 다 인원수에 맞게 2개씩 가지고 연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이제 저희 그 인터넷도 고쳤고 해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핸드벨을 했는데, 곡을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제가 풍선이라는 그 동방신기 이거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순수하잖아요. 가사가. 그래서 이것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동대장도. 그래서 그 핸드벨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제가 노래도 살짝 부르고 했는데, 그 애들이 그 곡이 좋았는지 제가 또 다른 친구가 또 원하는 거 골라봐 했을 때 또 똑같은 풍선을 또 그거 핸드벨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곡을 행동대장이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풍선을 불렀습니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뭐 가요 그리고 뭐 베스트 원 이런 것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한 번씩 과거에 들었던 그런 추억 소환하는 그런 곡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좋아해 주면서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세대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그런 지나간 노래를 이렇게 같이 즐겁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노래를 마쳤고, 제가 그러니까 노래를 마치고 바로 이제 한 8시 반이 되었었나요? 집으로 가는 게 이제 맞는데, 이 친구들이랑 외식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카드도 있고, 제가 저희 주위에 이제 조금 장사하시는 분들 좀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됐는데, 그 집도 제가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밥을 먹고 가기가 너무 힘든데, 이왕 어머니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아버지 한번 옷 주러 갔다 오시고 갔다가 가셨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물어보니 엄마 한번 왔었고 엄마가 늦게까지 놀아도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왕 늦었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 싶어서 제가 솔직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얘들을 어떻게 그 집으로 끌고 가지? 그 집을 지나가면서 제가 어떻게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하지? 고민을 했는데, 본래 저희가 가는 그런 가게로 가는 길이 있는데, 행동대장이 그 되게 좁은 골목에 있는 그 가게로 가는 길로 이렇게 가더라고. 갑자기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조금 걸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큰 길로 가면은 큰 길로 통해서 저희 가게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가다가 샛길로 가는 그곳도 이제 저희 가게로 가는 길이긴 한데, 저희가 먹을 그 외식 장소가 된 거죠.
설마 저쪽으로 들어가겠나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갑자기 그 길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행동대장이. 그래서 아, 오늘 먹으라는 건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저의 감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행동대장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좀 유도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먼저 뭔가 외식하자고 말 꺼내기가 좀 어려웠는데 행동대장이 그 길로 가고 있네 하면서 그 길을 지나쳤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저희 가게 옆집에 불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 가게에 직접 오셔서 그 장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동영상을 찍었다고 저에게 동상을 보여줬었을 때 제가 고마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가게죠. 그 불고기 집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딱 지나치니 사장님 계시고 손님이 없으시더라고요. 배달집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무슨 초등학생들이 무리로 오니까 놀라셨죠, 사장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태연하게 자리를 안착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불고기랑 우동이 맛있다. 근데 라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우동이 맛있어 하면서 무조건 우동을 먹이려고 제가 좀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동을 겨우 시키기로 했고 또 이렇게 TV 봐도 되냐고 묻더라고 행동대장이. 당연히 봐도 되지. 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음식 만든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아서 일단은 말했으니까 괜찮아. 만약에 아니면 사장님 뭐라 하시겠지 하면서 봐라 이렇게 하니까 막 그 뭐죠? 케이블이죠. 뭐 그 버섯돌이 이런 걸 보더라고요. 보면서 막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장난을 치는 그런 화면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나오게 되었고 일단은 이거 먹기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밥만 먹고 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각자의 부모님께 전화를 했죠.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다. 그래 뭐 먹고 가는 거야. 제가 아니니까 날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먹고 가라. 이왕 이만큼 논 거 네가 문제야 행동대장. 네가 갑자기 도서관 가자 해서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도서관 가자고 네가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이렇게 늦은 거고 그냥 먹고 가라. 먹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랑 한번 외식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모 가게에서 항상 뭐 해먹고 이랬는데 우리 한번 외식 한번 해보자. 뭐 너희가 남겨도 괜찮다. 남겨도 그냥 맛있게 먹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너희 입 짧은 줄 알지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먹자고 한 거죠. 그래서 행동대장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모가 웬일로 이모가 웬일로 아니 그냥 먹고 싶었다 너희들이랑 자주는 아니지만 이게 평생에 한 번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랑 이런 자리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기를 2인분 시키고 또 친구들이 음료수를 좋아하니까 콜라를 시켜줬죠. 콜라 또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저는 환타를 먹고. 그리고 우동을 시켰는데 이게 고기만 먹으면 좀 심심하고 우동이랑 먹으니까 딱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동을 친구들이 먹어보니 맛있어서 더 먹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시킬까 하니까 라면은 뭐 그렇게 땡겨하지 않길래 우동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만찬을 즐겼죠. 행동대장이 제일 먼저 숟가락을 놓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식당 이모가 돼서 막 장난을 치더라고요. 주먹밥 이렇게 막 고기 얹어서 사람 모양 만들어서 막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입이 짧아서 빨리 먹었으니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고, 저는 그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항상 얘는 더 먹을 앤데 항상 친구가 그만 먹겠다면은 본인이 좀 이렇게 숟가락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안 돼서 계속 먹으라고 유도하고, 뭐 항상 이모 가게 오면은 뭐 만들어 먹고 하다 보니 이제 점점점 눈치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저랑 끝까지 계속 먹게 되었죠. 행동대장은 제가 너 키 커야 된다고, 밥 먹으라고, 계속 면만 먹으면 안 된다고, 맨날 가게 올 때마다 라면 먹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안 돼, 밥 먹어야 돼 하면서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네가 잔소리 같겠지 싶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밥을 조금씩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먹밥 나오는 것도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먹고, 저희 아들도 신기했던 게 떡볶이집 이후로는 밥을 먹더라고요. 여기는 이 식당에 룰이 있다, 이 식당에 식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종이컵에도 음료수 따라 먹고 막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이 외식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둘이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나. 저희 아들을 엄청나게 예민하게 해서 제가 외식조차 못하게 하는데, 또 그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만찬을, 하나님 이게 잘한 건가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가 마음을 열고 고기라도 한 점 더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막 신났습니다. 신나서 노래방도 갔겠다, 이모가 밥도 차려줬겠다, 밥도 이렇게 사줬겠다, 물놀이도 했지, 뭐 할 건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굉장히 막 기분이 들떠서 그렇게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이모 교회 가서 탁구 쳐도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모 9월 달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초등부 예배를 드릴 거야. 내가 마침 한 12시 20분쯤 될 테니까 와서 탁구 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얘네들의 이제 일요일날 항상 걔네들의 스케줄대로만 움직였던 그 친구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이제 저희 가게를 저번 주부터 이제 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부 예배를 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큼성큼 올라갔죠.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상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뭐 친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계단을 태연하게 올라갔죠. 올라가서 선생님들 보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인사드리자, 뭐 어떻게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까지 굳이 가서 얼굴을 비추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담담하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딱 마침 이제 그 회의를 다 하시고 둘러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나도 이제 이 기도에는 늦지 않았구나 싶어서 저는 좀 가쪽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같이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이제 다 하고 이제 구호를 외치고 이제 해산을 했는데, 굳이 막 저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젊으신 선생님 한 분 중에서 저번에도 이제 제가 성함을 물어봤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저에게 또 다가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여기 앉으면 된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젊으신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뭐 하하호호 얘기하기 바쁘시지 뭐 저를 뭐 쳐다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 멀리 이제 저에게 그 제가 축제 때 노래 불러도 되는 것을 좀 이렇게 들어준 그 건의를 들어준 그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던 그 선생님 아니었나? 그 선생님 아니었네요.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선생님도 갈수록 좀 또 시무룩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건의해도 된다고 그렇게 막 건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여느 분들보다 좀 되게 호응적이고 그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좀 살벌한 건의를 그렇게 이제 저희 밴드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뭔가 더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 건의 때문에 뭐 선생님들 모두가 좀 불편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